예, 총선을 일주일 앞두고 긴급 재난지원금의 지급 대상과 방법, 그 시기가 최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여야가 앞다투어 전 국민 지급을 주장하는 가운데 청와대도 확대 여지를 열어놨습니다. 네, 한편 미래통합당이 연거푸 세대 논란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김대호 후보를 제명하기로 했습니다. 총선 이슈들 허윤정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천영식 미래통합당 선대위 언론특보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자, 선거가 정확히 7일밖에 남지 않았네요. 예, 가장 뭐에 유권자들은 관심이 많을까요? 긴급 재난지원금에 대한 여론이 좀 뜨거운 것 같습니다. 관심이 좀 뜨거운 것 같아요. 표를 의식한 행보라는 물론 지적이 있는데 그 지급 대상과 시기, 방법을 두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또 1인당 100만 원씩 다 주자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민주당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긴급 재난지원금과 관련해서는 여야 모두 절실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사태라고 하는 정말 국제적으로도 국내적으로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이러한 재난에 대해서 여야 모두 공히 신속하게 사각지대 없이 촘촘하게 국민들을 보호하자라고 하는 것에 목소리를 하나로 하는 것 같습니다. 다만 야당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총선 전이라도 지급하자라고 얘기하시고 또 한쪽에서는 포퓰리즘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야당 내의 목소리가 그 이견이 좀 좁아지는 게 필요할 것 같고 예산 조정을 말씀하시는데 어떤 안을 조정할지 그런 안을 좀 제안해 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네, 지금 사실은 뭐 말씀하신 대로 비상국면이죠. 비상국면이기 때문에 이때는 뭐 우리가 옛날에 뭐 보릿고개가 있으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일단 보릿고개를 넘겨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처럼 지금 이제 비상시국을 넘겨야 하는 그런 절박한 상황에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당도 이 비상시국을 넘기기 위한 여러 가지 이제 안을 같이 제안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황교안 대표는 1인당 50만 원 말씀을 하셨고 또 김종인 대표도 예산 재조정을 통해서 저희 당은 뭐 기본적으로 액수 이 문제보다는 빨리 신속하게 지금 국민들이 힘들어하니까 힘들 때 지급하자 여기에 포커스가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통합당에서 앞서서 이제 허 대변인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유승민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포퓰리즘 정책이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당내에서 좀 비판하는 목소리도 있었거든요. 이것도 한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저희가 바라봐야 되는 겁니까? 유승민 의원 말씀하신 것은 이제 이 성격 자체가 시작될 때는 이제 포퓰리즘적인 성격이 있었죠, 사실은. 가장 대표적인 이재명 지사가 이야기한 건 상당히 포퓰리즘적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도 뭐 1인당 10만 원씩 준다 이랬다가 부천시장은 반다니까 안 준다 뭐 이런 식으로 뭐 어떤 명확한 기준 없이 돈을 지불한다는 그런 인상을 이제 이 초기에 줬죠. 이런 거는 사실 이제 포퓰리즘적 성격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저희 당이 주장하는 것은 이 현재 예산 범위 내에서 예산 재조정을 통해서 이렇게 주자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뭐 그런 포퓰리즘적 성격을 저희는 이제 좀 탈피해서 대안을 제시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유승민 의원이 지금 이제 대님께 말씀하신 것은 뭐 개인적인 이제 의견을 이렇게 뭐 그런 우려를 말씀하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당에서는 크게 이견은 없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지금 이제 지금 그 선거 시기이기 때문에 당의 선거 시기의 모든 결정은 이제 선대위 체제에서 결정을 하게 돼 있고 유승민 의원은 뭐 백의종군하는 입장이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런 이 질문은 허 대변인께 여쭤볼게요. 긴급재정명령권 얘기인데 이인영 원내대표가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강하게 좀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해찬 대표는 좀 갑하다. 이게 추경 쪽에도 힘을 좀 실는 것 같고요. 오늘 김정인 여기 총괄선대위원장은 본인이 선대위원장 할 때부터 이야기를 했는데 좀 이렇게 대통령께서 좀 리더십을 발휘해서 이 부분을 좀 빨리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네. 당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이 긴급재정명령권 관련해서. 이해찬 당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의 의견이 갈등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아시다시피 헌법 제76조에서 보장하는 긴급재정명령권은 국회가 제 역할을 할 수 없을 때 대통령에게 주는 권한입니다. 근데 이해찬 당대표의 말씀은 지금 국회가 역할을 하고 있고 총선도 치르고 있는 와중에 긴급재정명령권은 적절하지 않다라는 표현이시고요. 이인영 원내대표의 표현은 뭐냐면 우리는 시급하게 총선 이후라도 추경을 빨리
처리하자. 그런데 야당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국회가 그 역할을 신속하게 해낼 수 없다면 긴급 재정 명령권이라도 야당이 주장하는 바대로 신속하게 할 의지가 있다. 이런 표현이시기 때문에 두 분의 맥락이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결국엔 총선 후를 본다는 것에서 또 같다라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긴급 재난 명령 이제 말씀하셨으니까 재정 저도 명령. 한 말씀 드리자면 사실은 이제 이게 모든 게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골든 타임을 우리가 주장을 하지 않습니까? 이게 국회가 지금 정상적으로 돌아간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지금 정상적으로 돌아간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고 국민들이 이제 절실하게 이제 필요로 하는 시점에 제때 이제 뭔가 지원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거 마스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마스크 사실은 뭐 준다 정부에서 주니까 걱정하지 마라. 막상 주려고 보니까 막 줄 세우기를 했고 국민들한테 제때 공급이 안 됐습니다. 지금 이제 자영업자들한테 대출도 마찬가지죠. 주겠다 이러는데 실제로는 막 줄 세우기를 해서 제때 공급이 대출이 안 되고 있죠.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지원금도 국민들은 빨리 원하는데 주겠다고 말만 하지 정치권에서 실제 제때 공급이 될 것이냐 지원이 될 것이냐 이런 의구심 때문에 나온 게 긴급 재정 명령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예. 총선 판세 이야기를 좀 이제는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다 선대위에 계시다 보니까 누구보다 이 판세에 대해서 좀 많이 민감하실 것 같은데 이제 딱 7일 남았습니다. 판세 좀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판세 분석 어렵습니다. 어렵고 사실은 내일 그 자정을 출발해서 여론조사도 발표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저희는 객관적인 판세 분석할 능력도 없고 국민들의 마음만 믿고 가야 된다. 이렇게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판세 분석 어렵고요. 보수적으로 보는 견해 또 진보적으로 보는 견해 또 언론의 마지막 여론 분석 결과가 저희가 알고 있는 모든 것입니다. 저희는 마지막까지 유권자의 의견에 귀 기울이고 경청하면서 정말 마지막까지 일하는 국회의원 뽑아달라라고 그렇게 갈 생각입니다. 예. 판세 분석 어렵습니다. 대변인답게 굉장히 조심스럽게 네. 말씀을 해주셨는데 예, 아주 겸손하게 말씀을 하시는데 전투법이 어떻습니까? 예, 언론들이 보는 판세는 지금 아무래도 이제 민주당이 조금 앞서고 통합당이 조금 이렇게 뒤쳐져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하시는 것 같아요. 오늘 아침에 김종인 우리 총괄선대위원장이 아침 기자회견을 예, 했습니다. 했었죠. 거기서 이제 판세 분석을 과반을 자신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이제 과반을 자신한다 이런 말씀도 이렇게 드리기가 이제 대단히 조심스러운 그런 측면이 있죠. 지금 민주당도 저렇게 겸손하게 지금 나오는데 저희는 오히려 더 겸손하게 이제 이 선거를 접근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다만 지금 언론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조사보다는 저희들이 꽤 선전을 하고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기대를 갖고 있는 지역구가 있습니까? 일단은 기본적으로 영남권은 지난번보다 어쨌든 간에 좀 좋게 이렇게 성적을 거둘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수도권도 지난번이 저희가 이제 수도권에서 35석을 얻었는데 수도권이 지난번보다는 많이 나올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뭐 구체적인 우리가 뭐 그 정보를 갖고 말씀을 뭐 드리고 이런 걸 떠나서 예. 지난번 4년 전 총선은 국민의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거가 대단히 이제 어려웠던 측면이 있고 국민의당에서 이제 보수표를 많이 뺏어간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그런 큰 3당이 없기 때문에 양당 체제로 이제 수도권에서도 선거를 치르게 되고 민주당 지지층 는 뭐 확고하겠지만 또 일정 정도 한계를 갖고 있는 그런 측면도 있기 때문에 그 견제하는 심리가 이제 어쨌든 통합당 쪽으로 몰릴 수 있는 그런 상황적으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더 지난번보다는 영남권과 수도권에서 조금 더 많은 의석을 차지할 수 있을 것이다. 전투법께서 뭐 PT와 수도권 얘기를 했기 때문에 형평성 차원에서 우리 허 대변인께서도 이야기 그 두 지역 어떻게 지금 민주당에서는 좀 분석을 하고 계시는지 짧게 좀 부탁드릴게요. 저희는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있지 않고요. 이미 지난 선거에서 어렵게 강남에서 3석을 얻었는데 잘 지켜낼 수 있을까 정말 고민스럽게 열심히 바닥에서 민심을 듣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여쭤보지 않겠습니다. 예. 그 판세에 아마 가장 영향을 미치는 게 막말과 실언 아닌가 싶어요. 근데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뭐
글쎄요, 어떤 정도의 차이는 잘 모르겠습니다. 유권자들이 판단하시겠는데 통합당도 마찬가지, 민주당도 마찬가지인데 일단 통합당 얘기를 먼저 하자면 관악갑의 김대우 후보 결국에는 이제 오늘 당 윤리위에서 제명 조치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글쎄요, 이 일단 발언의 파장 굉장히 크게 아마 당에서 판단했을 것 같아요. 지금 어떻게 판단했기 때문에 이런 조치를 한 겁니까? 이게 뭐 선거 막판으로 이제 가면 갈수록 이 이제 예상치 못하는 변수 뭐 이런 게 예기치 않은 변수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 막말 같은 이제 뭐 말의 어떤 실수 같은 게 가장 대표적인 이제 경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 이제 중도 표심이 이제 민감하게 이 선거에 대해서 이렇게 주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런 저 말을 조금이라도 중도 표심에 영향을 주는 그런 실언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대단히 사실은 단호하고 빠르게 신속하게 결정을 내렸다는 게 저희는 뭐 아주 과거하고는 좀 다른 그런 대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본인 스스로는 전후 맥락을 다 이렇게 따져보면 예. 좀 억울하다 이렇게 그렇죠. 이야기를 하고 이것도 억울한 측면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객관적으로 언론이나 국민들이 그렇게 느끼신다면 그건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단호하게 저희는 대처를 했고요. 다만 저희가 이제 단호하게 대처한 만큼 민주당 쪽에서도 이 막말에 대해서 좀 단호하게 대처를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같이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는 윤호중 의원도 우리 뭐 공당의 대표를 에마에 이렇게 예. 이렇게 비유를 하고 하는 것은 그렇게 적절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막말이라고 저희도 이제 생각을 안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또 똑같이 이렇게 좀 이렇게 민주당에서 심각하게 좀 생각을 하셔갖고 좀 같이 다뤄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이런 표현에 있어서 윤호중 사무총장에 대한 사퇴 그리고 이해찬 대표의 사과까지 이제 통합당에서는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네. 윤호중 사무총장의 발언에 대해서는 당사자께서 풍자였다라고 말씀하셨고 제가 그 이상 아는 바가 없습니다. 다만 김대호 후보의 발언, 특히 30대, 40대 무지 발언, 그리고 노인은 모두 장애인이다. 이런 발언들에 대해서는 통합당이 신속하게 결론을 내렸다라는 측면도 있을 수 있지만 예를 들어서 황교안 후보께서 말씀하신 그 N번방에 대한 그러한 뭐 호기심 발언이라든가 아니면 코로나 사태는 교회에 거의 없다. 라고 올리셨다가 또 지우는 그런 발언, 또 인천의 정승효 후보는 인천 총구석이다 이런 발언까지 하셨는데 어떤 후보에 대해서는 너그럽고 어떤 후보는 또 꼬리 자르기 식으로 이렇게 하신 것에 대해서 혹시 그 관악의 그 후보를 특정한 후보에 대한 어떤 유리한 그런 입장 때문에 하신 건 아닌가라고 하는 평가도 있다는 것을 좀 통합당께서 염두에 두셨으면 합니다. 그 이번 조치가 통합당의 이번 조치가 뭐 또 강력하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일주일 앞둔 이 선거 상황에서 유권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려고 보십니까? 이게 굉장히 민감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세대에 그렇습니다. 관련한 어떤 폄훼 또 폄하 또 비하 이런 거기 때문에요. 저 발언 이제 물론 이 자체의 발언 뭐도 이제 민감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어떤 말 누가 이제 뭐 많은 사람들이 발언 실수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제 좀 전에 황교안 대표 뭐 말씀도 하셨는데 사실은 이제 옛날에 이해찬 우리 대표도 발언 실수를 자주 하시는 그런 분 중에 한 명이십니다. 이해찬 대표도 과거에 장애인 관련해서 이렇게 뭐 발언을 하셔갖고 구설수에 오른 적도 있고 사실 누구든지 뭐 말의 표현을 두고는 논란을 빚는 그런 표현을 사실은 이제 하고 있고 그게 이제 선거에 막판으로 가면 갈수록 더더욱 이제 민감한 그런 이슈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발언에 대해서 어쨌든 최대한 가장 빠르고 신속하게 대응 조치를 해서 이렇게 뭐 나름대로 이제 대응을 하고 있으니까 민주당 쪽에서도 마찬가지로 저는 뭐 그렇게 대응을 해 주시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누구는 또 뭐 이런 발언을 했고 누구는 이렇게 뭐 과거의 발언까지 다 이렇게 하면 그 뭐 논란이 더 촉발만 될 뿐이지 해결이 되지 않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따로 후보들에게 입단속을 시키거나 그러진 않습니까? 후보들이 스스로 할
역량이지요. 예, 그렇습니까? 네. 당에서 뭐 따로 지침을 내리거나 그러지는 물론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까 전에 우리 이제 대변인께서 내일 0시일기에서 여론조사 공표와 인용 보도가 모두 금지된다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소위 말해서 깜깜이 선거가 되는 겁니다. 일주일 사이에 한 6일 정도 되겠죠. 그러면 주권자들의 표심이 어떻게 움직일지, 뭐 부동층이 뭐 10%다 20% 여러 가지 뭐 여론조사 결과는 있습니다만은 그렇다면 그 기간에 여당, 민주당은 어떤 역할을 하고 어디에 초점을 맞춰 선거 운동을 해야 된다고 보시는지요? 네, 민주당의 전략은 한 가지입니다. 공당은 정책으로 승부해야 합니다. 코로나19 사태를 맞아서 저희는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해서 코로나와 또 싸우고 또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전략들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 나머지 일주일 기간 또 그 이후에까지 바닥으로부터 경청하고 그러므로 그분들의 의견을 잘 반영해서 정말 그 체감하는 그런 정책을 만드는데 마지막 혼신의 힘을 쏟겠습니다. 네, 통합당은 좀 어떤 전략 갖고 계신가요? 저희는 기본적으로 이번 총선이 문재인 정부 3년의 어떤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한 심판의 성격이 있는 선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뭐 이번 선거가 많이 뭐 그렇다는 게 아니라 역대 선거가 항상 3년 차, 4년 차에 치러졌던 선거가 항상 이렇게 정권에 대한 심판 성격으로 치러졌습니다. 그건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또 국민들이 느낄 때 이 정부가 잘했다고 생각을 하는지 못했다고 생각하는지 불편한지 이런 걸 국민들이 그걸 보고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는 이제 이 문재인 정부 3년의 실정이 여러 가지가 이제 많았고 거기 플러스해서 여당이 과연 그런 문재인 정부의 실정에 어느 정도 뭔가 견제 역할을 해야 하느냐 아니면 거수기 역할만 해야 하느냐 이걸 국민들이 이제 판단을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허윤정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천영식 미래통합당 선대위 언론투포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